한국도 아닌데 거리는 온통 한국어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스 노선, 지하철 안내, 심지어 마트 셀프 계산대까지 모두 한국식 그대로죠. 대학생 8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길거리에서는 케이팝이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처럼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밀라 노바크. 22살의 평범한 시골 소녀가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노바크입니다. 폴란드 남부 노비체라는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빵집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광장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한국어를 배우면 돈을 많이 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더라. 처음엔 그냥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야체크 아저씨가 한국에서 3년간 일하고 돌아온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저씨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밀라, 한국어는 꿈을 여는 열쇠란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하지만 한국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시골 소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이거 네 아버지 거란다. 상자를 열어보니 1980년대 한국어 교재가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책 첫 장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프란체크 노바크.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젊을 때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라 불가능했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언젠가 내가 대신 이뤄줄 거라고 믿으셨어. 그 순간 뭔가 운명적인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들었어요. 마을에는 무료 한국어 교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는데 선생님은 안나 브로드니츠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 공장을 다녀온 분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어요. 안나 선생님은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카밀라, 한국어는 마음으로 배우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에 너의 희망과 꿈을 담아서 배워야 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혀가 꼬여서 제대로 발음이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안녕 마이너스 하세요가 알령 마이너스 하세요로 들렸고 감사합니다가는 감사합니다가 되었죠. 처음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점점 좌절스러워졌어요. 엄마는 매일 밤 제 발음 연습을 들어주셨습니다. 카밀라, 천천히 해도 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동생 루카스는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제가 드라마 대사를 따라할 때마다 누나 진짜 웃겨 라며 놀렸지만 나중에는 함께 따라하곤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밀라입니다.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안나 선생님은 제 발전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카밀라, 너는 정말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구나. 이 정도면 EPS 토픽 시험에 도전해볼 만해. EPS 토픽.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합격하면 고용어과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듣기, 읽기 모든 영역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경쟁도 치열했어요.
폴란드 전국에서 몇백 명이 응시하지만 합격자는 고작 30-4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야간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교재를 사고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봤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공부하다 보면 가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골 소녀가 감히 한국까지 가겠다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낡은 한국어 교재를 펼쳐보곤 했어요. 책 여백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들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뤄진다. 드디어 시험 접수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EPS 토픽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안나 선생님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넌 할 수 있어. 나이는 꿈을 가로막지 못해.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해볼게요, 선생님. 아버지의 꿈을 제가 이뤄보겠어요.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운명의 시험까지 3개월. 인생을 바꿀 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간씩 공부했어요.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2시였지만 그래도 1시간은 더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점심시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단어를 외웠습니다. 일하다, 먹다, 자다, 일어나다, 가다, 오다. 문법도 정말 어려웠어요. 마이너스 은이 웃는 것 같다, 마이너스 아어야 하다, 마이너스 으면서 같은 문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나 선생님은 특별히 모의 시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처음 모의 시험 점수는 참담했어요. 듣기 40점, 읽기 35점. 합격선인 80점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카밀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실력은 분명히 늘고 있어. 지금은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해. 선생님 말씀대로 실수 패턴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긴장해서 문제를 끝까지 안 읽거나 시간에 쫓겨 대충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듣기 30분, 읽기 70분을 칼같이 지키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0점, 65점, 70점. 시험 한 달 전 마지막 모의 시험에서 82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카밀라, 너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험장은 바르샤바 시내 큰 대학교였어요.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부터 저보다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들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갑자기 경쟁의 치열함을 실감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니 손이 떨렸어요. 못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자.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듣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EPS 토픽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연습했던 대로 깊게 숨을 쉬고 집중했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드라마로 연습한 덕분인지 생각보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금세 지나갔어요. 읽기 시험은 더 어려웠습니다. 7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했거든요.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했어요.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연습했던 문제 유형들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긴 지문을 읽고 답하는 문제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10분이 남았을 때 아직 10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시간 종료. 펜을 내려놓으세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목이 아팠어요. 과연 잘 봤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확인하고 꿈에서도 시험 결과를 봤어요. 드디어 발표 날.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결과가 공개되었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총점 84점, 듣기 43점, 읽기 41점.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합격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엄마가 달려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안나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합격자는 전국에서 32명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폴란드 남부 작은 마을 출신으로는 처음이었죠.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쌀 때까지도 꿈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다니. 아버지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3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공항만 봐도 폴란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적힌 한글. 1년 넘게 공부했던 그 글자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고용지원센터라고 적힌 안내판을 따라 걸었어요. 담당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밀라 씨 축하해요. 앞으로 3년간 한국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3년. 제 인생을 바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정받은 회사는 서울 외곽의 의류 제조업체였어요. 대한텍스타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첫 출근 날. 새벽 7시 30분. 공장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팀장 최민석 씨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카밀라 씨 잘 부탁해요.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혀가 굳었어요. 연습했던 한국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안녕. 하세요. 겨우 이 정도만 뱉을 수 있었어요. 공장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수십 대의 재단기가 돌아가고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에 옷감을 자르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원단 정리였어요. 잘린 옷감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쌓는 작업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았어요. 카밀라, 놓아.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자 옷감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달려와 급하게 말했어요. 아, 놓아는 놓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놓으라는 얘기였어요. 부끄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놓아놓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빨리빨리 조심해 수고했어 같은 현장에서 쓰는 말들이었어요. 책에서 배운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재단기가 갑자기 멈춰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기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전원 꺼야 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카밀라, 잘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그 뒤로 동료 이지은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30대 초반에 밝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카밀라, 젓가락 쓸 줄 알아? 불고기, 김치, 김밥. 이런 음식 이름부터 배워야 해. 지은 언니와 함께 K-팝 영상도 봤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라이트 잇 업 라이크 다이너마이트를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팀장은 가끔 카밀라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며 웃어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개월이 지나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업무도 능숙해졌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 특별한 포스터가 붙었어요. 제5회 외국인 한국어 스피치 대회. 다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1등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한국어 교육 봉사자 자격증을 준다고 했어요. 지은 언니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카밀라, 너야말로 주인공이 될 사람이야. 내 이야기를 들려줘.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야. 처음엔 겁이 났어요. 수백 명 앞에서 한국어로 연설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은 언니의 격려와 팀장님의 응원에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라도 해보자.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치 대회 준비는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연설문 작성에 쏟았어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전달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은 언니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카밀라, 내가 진짜 겪은 이야기를 해. 꾸며내지 말고 솔직하게. 그게 가장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꿈. 아버지의 낡은 한국어 교재. 안나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생활. 연설문을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발음과 억양이 더 큰 문제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팀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 도와주셨습니다. 카밀라, 감정을 담아서 말해야 해.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야. 매일 밤 숙소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카밀라 노바크입니다. 처음엔 딱딱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연설문의 핵심은 다리였어요. 제가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니까요. 이런 내용을 담아 10분짜리 연설문을 완성했어요. 대회 당일, 서울 시내 큰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50명.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위축되었어요. 내가 감히 이런 곳에서 연설을? 지은 언니와 팀장님이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카밀라, 긴장하지 마. 네가 제일 진실해. 그게 가장 큰 무기야. 제 순서는 40번째였어요. 앞선 참가자들의 연설을 들으니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산 분들도 계셨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분들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40번 카밀라 노바크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니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관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첫 문장을 뱉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노비체에서 온 카밀라 노바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어 한 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한국어 교재와 이루지 못한 꿈, 안나 선생님의 가르침, EPS 토픽 시험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경험들. 처음엔 노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혼났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걸.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연설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관객석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다문화센터 김영희 센터장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카밀라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해볼까요? 결과 발표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훌륭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요.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등, 2등이 발표되었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살짝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의 영예는 폴란드에서 온 카밀라 노바크님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대상이라니. 무대에 다시 올라가 트로피를 받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 센터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카밀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네,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스피치 대회 우승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다문화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첫 수업날 10명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나이도 8살부터 16살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외국인이에요? 폴란드가 어디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은 응우옌 미나라는 베트남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어려워요. 저 못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미나야, 선생님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거든.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혀가 꼬여서 웃음이 터졌던 일들.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밤새 걱정했던 일들. 한국에 와서 실수투성이었던 첫 직장 생활.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 증거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와, 선생님 대단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은 놀이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딱딱한 문법보다는 생활 속에서 쓰는 한국어부터 가르쳤어요. 맛있어요, 재미있어요, 좋아해요 같은 표현들이었죠. K-팝을 활용한 수업이 특히 인기였어요.
스프링데이 DNA How You Like That 같은 노래 가사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어요. 몇 주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울먹거렸던 미나가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안겨왔어요. 몽골에서 온 바트 채채기는 저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미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해요는 마음을 열어주는 말이란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진심으로 써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엄마한테 사랑해요 말할 거예요. 아빠한테도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며 저도 성장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가르치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3개월 후 센터에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짧은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나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카밀라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언어는 마음을 읽는 달이니까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 경험과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미나 어머니가 다가와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미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 생활이 즐겁다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는 걸. 센터장님이 제게 제안했어요. 카밀라 선생님, 정식 강사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실력도 충분하고요. 고민이 되었어요. 공장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시골 소녀에서 한국의 선생님까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소식이 고향에도 전해졌습니다. 안나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카밀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제 다른 아이들의 안나 선생님이 되었구나.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네가 아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야체크 아저씨는 카밀라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했고, 루카스는 누나 따라 저도 한국어 배울래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이 노비체 마을에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안나 선생님의 한국어 교실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수강생이 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40-50대 어른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생 루카스가 보내온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빵집에는 빵집, 카페에는 카페 커피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나,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루카스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매주 늘어나고 있어. 시장님도 한국어 간판 달자고 하셨어.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마을 청년회에서 노비체 한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월급의 일부와 마을 기금을 합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카밀라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 야체크 아저씨가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꿈을 꾸고 있어. 저는 한국에서 번 돈을 꾸준히 고향에 보냈어요. 한국어 교재와 사전을 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쓰던 문제집과 단어장도 복사해서 보냈어요. 6개월 후 노비체 한글센터 개관식 초대장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제게 명예관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휴가를 내고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노비체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떠날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깜짝 놀랐어요.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노비체의 자랑 카밀라 노바크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안나 선생님, 야체크 아저씨, 루카스와 엄마. 모든 분들이 제게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카밀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한글센터는 마을 도서관 옆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말 알찬 곳이었어요. 한국어 교재, K-팝 CD, 한국 영화 DVD, 그리고 제가 보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한국 지도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꿈은 나이와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마이너스 카밀라 노바크 마이너스. 개관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폴란드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을 떠날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려요. 저는 계속해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개관식 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누나 따라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했고 어른들은 우리도 한국어 배워볼까 라고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이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자랑이야. 공항에서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카밀라, 건강해. 한국에서도 파이팅. 우리 마을 잊지 마. 비행기 창문으로 폴란드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 두 나라의 사람이 되었구나. 폴란드의 카밀라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카밀라. 서울에 도착해서 다문화 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겨왔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폴란드 어땠어요? 아이들에게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센터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아이들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폴란드 어린이들의 이야기.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제 나라에 한국어 가르치러 갈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 아이들도 언젠가 저처럼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한글센터 개관 이후 제 삶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센터 아이들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격려와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폴란드 소녀의 한국어 교실이라는 채널을 열었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어 첫걸음이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기초 한글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50회 정도였지만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저도 폴란드 사람인데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발음이 정말 좋아요. 외국인이 가르치니까 더 이해하기 쉬워요. 6개월 후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전체에서 시청자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영상은 한국 직장 생활 한국어였어요. 제가 공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내용이었습니다. 노화가 뭔지 몰라서 혼난 이야기는 100만 회를 넘겼어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회사 면접 통과했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 내서 한국어 시험 봤어요. 저도 EPS 토픽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해외 한국어 교육 홍보대사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카밀라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과 보람을 전달할 수 있는 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롤모델. 그렇게 저는 한국어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국 문화원을 방문해서 강연을 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첫 강연은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고향에서 하는 첫 공식 강연이라 더욱 떨렸어요.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한국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안나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도 버스를 타고 와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밀라 노바크입니다. 5년 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어 학습자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시골 소녀의 도전, 좌절과 극복, 그리고 지금의 성과까지. 1시간 반 동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손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취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가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해드렸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강연 후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7살 고등학생 아가타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가타의 간절한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타, 꿈을 포기하지 마.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아야 해. 준비된 꿈은 반드시 현실이 돼. 그 후로도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 유럽 각지를 다니며 강연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생은 K-팝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고, 체코의 주부는 아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각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육 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의 의견이 가장 소중해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밀라 선생님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해요. 정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신기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어 한마디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니. 그런데 제일 뿌듯한 건 제자들의 성장이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가르쳤던 미나가 이제 중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몽골에서 온 바트 채채기는 한국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성장해서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한국어 강의를 넘어서 한국 문화, 한국 생활, 한국인의 마음까지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진짜 생각하는 것들 시리즈가 인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정 빨리빨리 문화, 눈치, 체면 같은 것들을 외국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댓글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선생님 영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도 배워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지하철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의 차이도 확실히 알겠고 한국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언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단순히 일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폴란드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고마워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같은 한국어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센터에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 한국어 특별반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온 우즈베키스탄 청년 아지즈가 수업 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국어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친구도 없어요. 그 모습에서 3년 전에 제가 보였어요. 아지즈, 나도 처음엔 똑같았어. 눈치가 뭔지 몰라서 혼나기도 했고 김치가 너무 매워서 울기도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져. 아지즈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럼 나도 완전 똑같았어. 지금은 어때?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후 아지즈는 열심히 공부해서 6개월 만에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인생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제가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우는 것.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힌 외국인들이 새로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씨는 새로 온 베트남 근로자들을 도왔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는 필리핀 분들을 담당했어요. 저는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 분들을 맡았습니다. 서로 도우면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어요. 새로운 분들의 적응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중도 포기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주목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어요. 저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카밀라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소중해요.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제게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한국 곳곳을 다니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외로움, 그리고 꿈. 모두 제가 겪었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고향에서 들려왔어요. 노비체 마을에서 한국 문화축제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센터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카밀라, 꼭 와야 해. 루카스가 영상통화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국 분위기야. 태극기도 걸고 한국 음식도 파는데. 영상을 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 한국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고 K-팝 댄스를 추고 한국 요리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카밀라 덕분이야. 야체크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보여준 길을 따라 마을 전체가 변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다리가 정말로 만들어졌다는 걸.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의 다리. 지금 저는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정겨워요. 5년 전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하게 될 줄. 가끔 꿈 같아요.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센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유튜브 댓글에 담긴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는 강의 요청.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소식들. 모든 게 진짜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했어요. 3년간의 체류 기간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폴란드 국적도 유지할 거예요. 이중 국적으로 정말로 두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카밀라,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 센터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우리 사람이었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소속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마음의 연결.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아요. 올해 안에 한국어 교육학 석사 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꿈도 있어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 적힌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 교육부 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어 세계화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카밀라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홍보대사예요. 살아있는 성공 사례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제안을 드렸어요. 장관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기술이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 그러려면 한국어 교사들이 먼저 학습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장관님이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사 감성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학습자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교육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실수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방법,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진짜 이야기들.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짜 교육이에요. 참가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학생들의 마음이 보여요. 고향 소식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노비체 마을에서 첫 한국 유학생이 나왔습니다.
안나 선생님의 제자인 파벨이라는 청년이에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카밀라 누나 덕분이에요. 파벨이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보여준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한국 외교부에서 노비체 마을을 한국어 마을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폴란드 수교 기념 행사 때 모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센터에 새로운 외국인 학생들, 유튜브를 통해 만나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 강연에서 만나는 꿈 많은 청년들.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모든 이야기가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길을 누군가 또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다리 위에서 두 나라, 아니 전 세계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으시죠? 낯설고 두려워도 괜찮아요. 천천히 꾸준히 걸으면 길이 됩니다. 저 카밀라 노바크가 그 증거예요. 폴란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가 한국과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이야기.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꿈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이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